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꾸밈을 상징하는 산화 빗개에 이어서 오늘은 꾸밈이 끝나면은 벗기는 거, 산지밖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산지밖개의 개상을 보면은 위에 있는 것은 간개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공개가 됩니다. 간개의 자연은 산에 해당됩니다. 공개의 자연은 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두 상을 합친 것이 산지밖개가 됩니다. 자, 밖에는 벗겨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꾸밈이 가난 개였는데 꾸밈이 끝나면은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는 벗겨내는 것이다. 박삭하는 것이다. 벗길 박자, 깎을 삭자입니다. 자, 간개는 위에는 산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어. 위에 있는 것이 양이 점점 자라면서 음이 벗겨지는 것을 산지밖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빗개 다음에 밖개가 온 이유는 빗개는 꾸미다, 문식하다, 옷을 입어 꾸미다, 얼굴에 화장을 하다, 집안을 꾸미다. 꾸밈을 상징하는 것은 빗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빗개는 문식야라, 꾸밀 문자, 꾸밀 식자. 문식야라. 자, 문식이 다 하면은 문식이 끝나면은 반드시 벗겨냅니다. 우리가 화장을 다 한다면은 나중에 끝에 가서는 벗겨내고, 옷을 예쁘게 입고 나왔지만 집에 돌아가면은 벗어내고, 그죠? 꾸민 것에 대한 것은 벗겨내기 때문에 꾸밈이 다 하면은 벗깁니다. 그래서 빗개 다음에 무엇을 놨습니까? 벗기는 것을 의미하는 밖개를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개의 자연은 산이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비어 있는데 위에 하나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가를 뜻합니다. 과실, 나무에 달리는 과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개의 덕은 산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시조에도 있습니다. 인글은 간데 없고 산천은 의구하되 인글은 간데 없다. 산천은요 10년, 20년, 30년 뒤에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개는 뭐예요? 거쳐 있다. 자, 그 다음에 간개는 어떤 일을 할 때 독실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독실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공부를 독실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산에서는 독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개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게 이 정도로 보시고 아래에 있는 공개를 볼까요? 자, 공개의 자연은 그대로 땅이 됩니다. 자, 공개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고는 아주 유순합니다. 공개를 그림을 보면은요, 음이 다 있어서 떨어져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순하다 하는 순의 뜻이 있습니다. 유순하다. 자, 공개의 뜻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개의 뜻은 정직하다. 여러 번 나왔죠? 자, 공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 곤지 가르쳐주죠. 땅곤자 땅지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 정직하게 살아라 하고 어릴 때부터 곤지를 가르쳤던 겁니다. 자,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공개는 우리는 무엇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땅 속에 묻습니다. 그죠? 저장할 장자의 뜻이 있습니다. 저장하다. 저장하다. 저장을 우리는 조그만 물건도 저장하지만 가장 크게 저장된 게 무엇입니까?
중국에 가보면은요, 진시황에 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8,000개의 약 8,000개의 용, 토용, 그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저장해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0 몇백 년 대쯤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땅에는 무엇이든지 심으면은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기를 양자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면은 음의 무리들이 꽉 차 있죠. 그래서 무리의 뜻이 있습니다. 무리중자. 무리중자. 그죠? 자, 우리가 강계에 산지 밖에의 상계와 하계의 특징과 뭐예요? 특징과 자연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괴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괴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산지 밖의 괴 전체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괴사입니다. 괴사는 문항이 붙인 것이죠. 자, 괴사를 볼까요? 박은 분리유 유왕하니라. 밖에는 어때요?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밖에는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다. 왜 그럴까? 자, 그것을 분석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밖에는 뭐예요? 밖에는 음이 양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음이 양이 사라지게 하고 또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 하면은요, 바르지 않음이 사가 발음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가 발음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다. 자, 우리 여기라는 것은 음을 위주로 쓴 것이 아니라 양을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양은 군자에 대비하고 음을 소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롭지 않다는 것은 양에게 이롭지 않다. 군자에게 이롭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소인은 언제나 군자를 해치고 양이 막 자라면 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은 이 소인은 해친다. 누구를 해칩니까? 소인은 군자를 해치기 때문에 군자에게 이롭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자치를 감추어야 합니다. 군자는 그대로 음이 막 자라날 때 활동을 하면은 음의 새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군자는 뭐를 해야 될까요? 군자는 자치를 감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박은 분리유 유왕하니라. 밖에는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다. 왜 그러나 하면은요, 음이 양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음이 점점 커가면서 양은 하나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가 바르지 않음이 바른 것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롭지 않다는 것은 소인에게 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인은 새를 탔기 때문에 군자가 이롭지 않음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인은 군자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의리를 따라서 행동하지만 소인은 이익을 보면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군자를 해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나서지 않고 뭐 해야 된다? 자기의 자치를 감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달로 보면은요. 밖에를 달로 보면은 9월의 술월에 해당됩니다. 술월은 9월이 되겠죠. 아, 참,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임계에 대한 거 있을 겁니다. 지택님께의 임계를 제가 잘못 설명해가지고 축월인데 12월, 음력 12월에 해당되는 축월인데 일일로 방송을 했다.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다시 그거를 바로 잡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괴사를 마치고 단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단사는 요 재질에 대해서
산지 밖의 효에 관한 거 또는 계주에 관한 거 그런 재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단알 박은 박야니 유변 강야라 분리유 유왕은 소인이 장야일세라 순이 지지는 관상야니 군자상 소식 영어는 천행야라. 이렇게 문장이 좀 길죠. 자, 한번 이걸 해석을 해볼까요? 단에 말하였다. 박은 밖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밖에는 벗겨내는 것이니 우리가 꾸몄던 것을 빗개에서 꾸몄던 것을 다 끝나면 벗겨낸다는 얘기예요. 밖에는 벗기는 것이니 유가 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으면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음. 우리가 개사에서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다는 것은 군자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으면 소인이 자라기 때문이다. 음을 소인으로 비유한 겁니다. 순하고 멈추면 순하고 멈춘다는 거는요. 상하계의 개덕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순하고 멈춘다. 개를 시작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개와 외개의 개덕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순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순하고 멈춤은 상하계의 상이라는 것은 여유표를 갖다가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을 살펴본 것이니 상하계의 상을 살펴본 것이니 군자가 소식 영허를 숭상하면 군자가 기가 사라지고 불어나고 또는 비고 가득 차고 이런 것을 숭상하면 천행야라 하늘의 운행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자, 유가 강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강유는 이미 기를 떠나서 기가 많이 쌓여가지고 어떤 기질할 때 질을 이룬 것입니다. 질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형체가 있는 것을 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소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인과 군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인 군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류로서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집단, 소인의 집단이나 군자의 집단인가 그건 부류로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소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소인의 특징은 군자의 특징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반드시 의가 있나 의가 없나 하고 의를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소인의 특징은 반드시 이를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인이 득세하면은 반드시 군자를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자와 소인을 갖다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세 번째 하늘의 운행이라는 게 있죠. 우리 하늘의 운행은 무엇이 하늘의 운행입니까? 하늘의 운행은 음양이 순환하는 것을 갖다가 하늘의 운행이라고 합니다. 음양이 순환한다는 것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또는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이런 것이 바로 하늘의 운행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운행이라는 것은 문자로 표현해 보면은 자, 하늘의 운행이라는 것은 참 많이 쓰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잘 안 되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음이 되었다가 양이 되었다. 낮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추웠다. 더웠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의 운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단아에 박은 박야니 유변 강야니 유가 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유가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된다?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그죠? 그러나 양은 아무리 음이 많이 자라도 양은 없은 적이 없으며 자연의 법칙은 또 어때요? 음이 아무리 많이 자라도 양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은 자랄 때 새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을 보면은 음이 끝까지 자랐지만 끝에 가 있지만 나중에는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땅 속에 양이 묻히는 것인데 나무에 과일이 붙어 있다가 가을이 되면 떨어져 가지고 땅 속에 묻히는 거죠. 그렇지만 땅 속에 묻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이 아무리 자라도 양이 사라지지 않고 양이 아무리 살아도 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양은 항상 순환하면서 다 자연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끝없이 자연을 추나추동 이어나가는 것이 음양의 조화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양이 점점 자라면서 강이 줄어드는 것이다. 분리유유왕은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으면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다는 것은 소인이 세를 얻었기 때문에 군자가 자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세라는 것은 시비곡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라는 것은 반드시 숫자에서 오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양이 새를 타고 음이 많으면 음이 새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산지 밖에는 음이 5효까지 쭉 올라가 있고 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를 음이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자가 가는 발을 둠이 이롭지 않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냐? 소인은 다른 말로 음을 비유한 겁니다. 소인이 자라기 때문이다. 음이 점점 자라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이지지는 순이지지가 중요합니다. 순이지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산지 밖에 새를 타지 않았을 때 음이 새를 타고 양이 새를 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 이거는 산지 밖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대처하는 방법, 밖에 대처하는 방법을 내자로 보면은 순이지지, 순하게 그쳐 있어야 됩니다. 순하게 그쳐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감춘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버린다. 그런 얘기. 그러면은 또 때가 됐을 때 뭐를 할 수 있어요? 때가 됐을 때 양이면 양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가 아닐 때 나아가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이지지한다. 순이지지는 간상하여 육효의 상을 본 것이요. 산지 밖의 상을 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자가 기가 사라지고 불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비게 되고 가득 차고 비게 되는 것을 숭상하는 건 뭐 때문이다? 하늘의 운행이기 때문이다. 그죠? 하늘의 운행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기 때문이다. 군자는 어떻게 해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자연과 대치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게 살았을 때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를 마치고 상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활 삼부어지 방이니 삼부어지 박이니 상이 이하야. 이때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윗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이 이하야 후하하야 안택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에 말하였다. 공자가 쓰셨죠. 공자가 이 상을 보고 사람이 산지 밖의 상을 보고 무엇을 배울 건가, 걔가 천선한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산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밖에이니, 자,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산하고 땅이 딱 붙어 있어요. 땅이 높은 것이 산이잖아요. 그래서 딱 붙어 있는 얘기입니다. 산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밖에이니, 천지자연은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집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상전벽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자연이 몰라보게 달라진 것을 상전벽해라고 하고, 사람이 인품이 몰라보게 달라진 것을 괄목상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집니다.
밖에이니 윗사람이 여기서는 윗사람이 해당됩니다. 맨 위에 있는 윗사람이 이 이치를 본받아서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후하게 후덕하게 대하여 집안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히 분석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삼부어지 박이니 할 때 삼부어지 이르는 그런 상을 보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순하게 거쳐 있어야 된다. 나서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군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하라는 말이 나오죠. 아래 사람에게 두텁게 해야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은 아래는 위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가 튼튼해야지 윗사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아래 사람에게 후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박이 요 양이 잘 어떻게 지탱을 하려면 아래에서 튼튼하게 받쳐줘야지 지탱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아래를 후하게 대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집안을 편안하게 한다. 자, 집안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상하 사람, 위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각자 정해진 업이 있어야 된답니다. 일정한 업이 있을 때 사람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산이 있으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면 항시 마음이 이리저리 변화하지 않는다 해서 항산이면 항심이라 맹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거는 또 서경이라는 책, 역사를 요순 때부터 기록한 역사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경인데 서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백성들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다. 나라가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네. 그래서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 되니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어떻다?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그런 얘기. 이렇게 되려면은 마지막으로 상하가 각각 뭐가 있어야 될까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각각 일정한 직업이 있을 때 어떨 때 일정한 직업이 있을 때 윗사람도 편안하고 아랫사람도 편안하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맹자에도 항상 일정한 직업이 있을 때 항심, 변치 않는 항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경책에도 보면은 역사 요순의 시대를 갖다가 기록한 역사책에 보면은 백성들은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의 근본이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윗사람의 다스림이 편안하다.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모두 편안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밖에의 개사와 단사, 상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초요부터 상효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